이번 쿠데타로 군부와 권력을 공유해둔 미얀마의 불안정한 정치 지형은 도마 정중앙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협약에 의한 민주화, 팩트 트랜지션으로 불리는 미얀마식의 점진적 부분적 민주화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지난날 한국의 민주화 운동, 저희로서는 특히 그 광주라는 경험을 했고요. 그때의 그런 피, 땀, 눈물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불복종 시위 뉴스를 연일 접하면서 민주주의 가치를 시대적으로 내면화하고 신념화하는 것이 미얀마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민주주의 전환의 과제인 동시에 민주화를 성취한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미얀마 총선 공정했다라는 미얀마 여론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군부의 비상사태 선포는 명분 없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선 이후의 미얀마 여론은 미얀마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친-NLD 여론의 적극적인 동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NLD 정서를 가지고 있는 미얀마 소수 미얀마 비주류 의견은 여전히 회의적이고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NLD는 철저하게 범화적, 그러니까 전국 정당을 표방을 하지만 철저하게 범화적 중심의 정당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NLD에게 많은 과제를 주겠죠. 어떻게 국민 통합을 할 것인가. 나중에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NLD에게 많은 과제를 주는데, 사실 지난 5년 동안에 NLD의 국정 운영 과정에서 보면 소수 민족들 어느 정도 배려하는 정책들은 많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갈등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2017년, 18년 보궐선거에서 NLD 의석 지방에서 NLD가 대부분 다 패배를 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하울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지금 한가한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선거를 통해서 미얀마의 미래상, 미얀마 정당 정치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국민 통합을 하면서 하나의 연방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러한 과제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이 서베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저는 과거의 예를 보면은 미얀마의 그 인권 유린이라든지 민주주의 문제에 관해서 아세안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태에서도 개별국가 그리고 아세안은 내정 불간섭이라는 질서 뒤에 숨어서 자신들의 그런 적극적이지 못한 입장을 해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 외교가 전통적으로 강조해왔던 취약계층이나 그다음에 민주주의 증진 이런 부분에서의 목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여성이나 아동, 특히 학살 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성이나 아동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좀 집중해서 이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사태가 이제 장기화될 경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군부도 이제 오랜 기간 그 제재 상황에 익숙해져 있고 또 권력을 포기할 생각이 거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이제 외교가 가지는 어떤 힘이랄까 아니면 지속적인 압력이랄까 시민사회의 관심이 약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사태가 진정이 만약에 된다면,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그 2000년대 초반에 국제사회에서 트렌드처럼 번졌던 미얀마에 대한 지원이 다시 한번 물밀듯이 몰려들 걸로 보이는데요. 그때 시민사회는 특히나 한국 시민사회는 지금 형성된 이런 강력한 연대 의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할 일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시민사회와 정부가 지금부터 그 역할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CRPH 그리고 CRPH가 지금 띄우려고 하는 내셔널 유니티 거버먼트 국민통합 정부가 바로 이러한 그 소수 종족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명실상부한 페더럴리즘, 연방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와 헌법을 만들어 간다면은 그것이야말로 그 위기가 또 다른
미얀마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Z세대가 있잖아요. Z세대가 거기로 연합군이랑 합력해야 되는지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타협하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원하는 군부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딜레마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700명이 넘는 미얀마 희생자가 있고 얼마 전에 일어났던 로힝자 그런 것도 있는데 타협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벌어졌던 군부의 행위들을 봤을 때. 그래서 한국에서도 예시가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런 거에 대해 처벌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결과들이. 그런 거 있었을 때 우리가 지금 미얀마 시민, 우리 특히 젊은 세대를 저는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리안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2달 넘어왔으니까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이러한 어려운 과정 속에서 또 대한민국이 해외 민주주의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이런 정책적인 제안 또 이런 시민들의 어떤 연대 움직임을 보인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학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이 가치 외교 또 민주주의 협력을 위해서 어떤 국제적인 연대 협력을 하는데 아주 좋은 경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